안녕하십니까. CEO 톡의 박보현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파헤쳐볼 대상은 바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의선 부회장은 1970년 10월 18일 정몽구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83년 서울에 있는 경복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아, 경복초등학교요? 사실 그 경복초등학교 출신 그 재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정 부회장이 이제 경복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LG의 구광모 회장이 경복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에는 경복초등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4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5, 6학년을 이제 전학을 해서 경기초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그 학교 출신을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뭐 박보현도 뭐 그 학교 출신이고 뭐 그렇죠. 근데 저 특이한 게 경복초등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경복초등학교 나왔느냐 그래서 서로 인사가 되면 몇 회 하면은 바로 선배가 후배한테 말을 놓습니다. 말을 까요, 그냥. 그러면 지금 바로 정의선 부회장 만나면 말 놓으시는 건가요? 제가요? 네. 네. 네, 이어서 정 부회장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제 경복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압구정 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후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는데요. 이때 만났던 분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은사로 모시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서 이제 소주를 한두 잔씩 마시는 사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후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1994년에 먼저 이제 현대 모비스로 입사를 합니다. 한 모비스에서 이제 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2005년에 드디어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때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때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9년에 이제 현대차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부회장단의 대빵,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명실상부 이제 오너 3세 경영인으로서 네,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비교적 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발표에 또 특히 나갈 때 티셔츠를 입거나 또 청바지를 입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3월 1일부터 이제 완전 자율복장제를 실시하게 됐죠. 지금 제가 아는 모든 현대차 그룹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전부 다 양복쟁이에요. 거의 이제 딱 정장 차려입고 가시는데 어떤 제조업체의 특성상 어떤 마초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정의선 부회장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젊고 트렌디한 어떤 조직 문화를 심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이제 4월 1일자로 임원의 직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이사 대우부터 시작해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여러 단계의 직급 체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사 대우, 이사, 상무를 통합해서 이제 상무가 됐습니다. 뭐 이런 직급 체계 개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회장단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작년 말에 전격적인 이제 부회장단 인사가 단행되었죠. 기존에 보면은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부회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거나 했는데요. 일단 연구개발본부 소속의 양웅철 부회장, 권문식 부회장이 모두 고문으로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김용환 부회장, 우유철 부회장, 정진행 부회장이 모두 다른 계열사로 전보 조치됩니다. 사실상 자리에 남은 것은 정몽구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도가 남아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시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 신형 소나타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나타가 만들어진 것은 벌써 3, 4년 전부터 생각했었던 거고 그때 이미 정의선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신차 개발할 때 보통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신형 소나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하면 이제 기아차 대표 시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기아차 대표를 맡았던 게 2005년입니다. 2009년까지 4년 정도 맡았는데요.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이제 디자이너를 영입한 거였습니다. 2006년에 이제 피터 슈라이어라는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전격적으로 영입하는데 이분이 기아차에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 시리즈로 대변되는 세단이 있는데요. K 시리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그거요? 이게 앞에 그 돼지코처럼 생긴 그거 말하는 거죠? 돼지코요? 아니에요? 돼지코는 아니죠. 예. 딱 누가 봐도 호랑이코 같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K 시리즈는 호랑이코 또는 이제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어떤 앞에 전면부의 그릴로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디자인 경영은 멈추지 않는데요. 2015년에 벤틀리에서 일하던 루크 동커볼케 사장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GM에서 카마루,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범블비를 디자인한 걸로 알려진 이상엽 전무를 또 데려오게 되는데요. 어떤 이 세계적 유명 디자이너들의 영입으로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상엽 전무와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두 분 다 벤틀리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현대차 그룹에서 먼저 동커볼케 사장에게 너 좀 현대차 좀 올래? 라고 영입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동커볼케 사장이 이상엽 전무한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제안받았는데 너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엽 전무가 2016년 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됐다는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두 분께서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센터에 그 칸막이를 다 없애고 지금은 아예 허물고 친구처럼 일을 하는 사이라고, 네, 그렇게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정 부회장이 이런 디자인 경영을 쭉 이끌고 오면서 드디어 이제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스텝을 밟아가면서 새로운 현대차 그룹을 이끄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요. 그 경영 능력이 입증돼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